여러분, 우리 주변 세상이 사실은 열과 에너지라는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볼 건데요. 그 열쇠가 되는 열화학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모닥불하고 쿠키. 이 둘의 공통점이라 뭘까요? 정답은 바로 저장된 화학 에너지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는 우리한테 따뜻함을 주고 다른 하나는 달콤함을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화학 에너지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몇 가지 핵심 단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에너지. 일을 하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보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움직이는 모든 게 가진 운동 에너지고요. 다른 하나는 잠재력을 품고 이렇게 저장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학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위치 에너지를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열화학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뭐냐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 안에 저장해둔 에너지인데요. 이 결합이 탁 깨지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때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열이나 빛 같은 형태로 펑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온도랑 열인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온도는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있나 그걸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고요. 진짜 에너지의 이동 자체를 의미하는 건 바로 열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생각해보면 일이나 열이나 전부 에너지를 전달하는 한 가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줄, J라고 쓰는 동일한 기본 단위를 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주의 모든 에너지 거래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정말 깨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절대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 말은 즉,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런 에너지 변화를 연구하고 싶은데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한 번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를 개와 주위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개, 시스템은 우리가 연구하려는 바로 그 특정 대상, 예를 들면 비커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걸 말하고요. 그럼 주위, surroundings는 뭘까요? 네, 바로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개를 정의하는 건 우주의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다. 딱 와닿죠. 현미경 초점을 맞추듯이 에너지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우리가 뭘 관찰할 건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딱 정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주변 세상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데 바로 그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서 이 개의 종류가 또 나뉘게 됩니다. 모든 개는요, 물질과 에너지가 그 경계를 드나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열린 개, 닫힌 개, 그리고 고립개 이렇게요. 첫 번째는 열린 개입니다. 말 그대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뜨거운 커피잔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건 수증기, 즉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잔이 뜨거우니까 주변으로 열, 즉 에너지가 퍼져나가죠. 물질과 에너지가 둘 다 자유롭게 교환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닫힌 개입니다. 이건 뚜껑을 꽉 닫은 물병을 떠올려 보세요. 물 분자, 즉 물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병이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질 수는 있잖아요. 병 벽을 통해서 에너지, 즉 열은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만 교환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고립계입니다. 이건 물질과 에너지가 둘 다 꼼짝 못하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를 말해요. 아주 성능 좋은 보온병 같은 거죠. 외부와 어떤 교류도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외부 방해 없이 순수한 에너지 변화만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고립계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한 그 경계가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열린 개는 둘 다 가능, 닫힌 개는 에너지만 가능, 그리고 고립계는 둘 다 불가능. 딱 떨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개념들, 개, 주의, 열린 개, 닫힌 개,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화학자들은 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서든 에너지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요. 바로 우리 개와 그 외의 모든 것, 즉 주의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측정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비로소 정확한 과학적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더운 날에 시원한 음료수 캔을 밖에 놔뒀더니 미지근해졌어요. 자, 이 음료수 캔은 열린 개일까요? 닫힌 개일까요? 그리고 그 열은 정말로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의 언어가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